안녕하세요.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를 맡은 박홍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어색하고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를 녹음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첫 시간이니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차시에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20분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지 학습 목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IT 융합 교육이라는 말이 낯설을 텐데 컴퓨터 교육 안에서의 이 IT 융합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융합 교육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 그 개요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건지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 소개를 할까요? 예, 저는 이름은 박홍준이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호칭은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는 저는 지금 이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라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순천대학교 교사스개발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은 순천대학교 도서관 4층에 있는 406호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필요하면은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방문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여러분들 이캠퍼스에 보면은 그 강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연락처, 메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이 있는 이제 우리 수업이 있는 월요일과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미리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주시면 수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든 뭐 학교 생활이든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면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이제 듣는 분들께 이 수업이 우리가 이제 인터랙션 에이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수업은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미리 뭐 공지를 좀 해드리면 이 카카오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것은 서로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다들 잘 지켜주시는데 가끔 이제 급한 경우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너무 일찍이나 늦은 시간에는 전화나 톡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문자나 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무슨 수업을 듣는 누구인지를 꼭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하는 이제 만나는 학생이 여러 명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학기 초에는 정말 그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나 그 닉네임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캠퍼스의 그런 쪽지보다는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질의응답 게시판. 그래서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또 그 비밀글 기능도 있으니까 그거를 주로 활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쪽지 같은 경우를 아주 간혹 보내시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잘 안 오니까 쪽지가 평소에. 그래서 쪽지보다는 게시판이나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전체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스템이 좀 버벅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처음으로 이런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서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좀 약간 양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언제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어서 그런 점들은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라는 교과목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융합과 정보윤리라는 교과목은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듯이 IT 융합교육이라는 파트와 정보윤리라는 파트,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는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듈하고 파트는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뭐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파트 1에서는 IT 융합교육, 그다음 파트 2에서는 정보윤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루고요. 그래서 이 모듈 1은 학습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듈 2는 IT 융합교육 이론이고, 그다음에 모듈 3는 IT 융합교육의 실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습 위주로 다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토픽 8부터 13까지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부분도 좀 많을 거고, 오히려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모듈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 IT 융합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다른 이론 교과목이나 그런 그 교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공인 컴퓨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이 학생들이 인지를 하거나 인식을 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그리고 미래의 컴퓨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IT 융합 교육을 논할 때에는 학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선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듈 1에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월과 4월 둘째 주까지는 요 4개의 토픽을 가지고 저희가 IT 융합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하기 전에 좀 무장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모듈 1에 토픽 1 인터랙션 에이지, 그 다음에 토픽 2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 그 다음에 토픽 3 학습 정보의 방향성, 그리고 토픽 4 학습의 트렌드, 요 4개의 부분을 주로 이제 초반에 다루게 됩니다. 이 모듈 2와 모듈 3 같은 경우는 다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파트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용을 볼 때에도 이 정보윤리와 관련된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저희가 토픽 안에 주제 안에 이렇게 넣었고요.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다음에 여기를 수업하는 기간 중에 다시 간단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그리고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차시인데 이 차시의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학습 목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시의 학습 목표는 먼저 요 컴퓨터 교육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데 달라요. 컴퓨팅 교육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교육, 그 다음에 IT 융합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실질적인 내용인 컴퓨터 교육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교육의 다양성,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컴퓨터 교육, 컴퓨팅 교육,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교육, 사고력 교육, IT 융합 교육, 이런 용어를 다르게 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IT 융합 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을 약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교육이었어요. 컴퓨터 교육인데 이 컴퓨터 교육이라는 거는 주로 컴퓨터 원리에 대한 이해나 디지털 미디어나 네트워크의 원리, 즉 이제 원리 쪽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교육이 위주가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개인용 PC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다양한 디바이스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그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내용, 컴퓨터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컴퓨터 교육에서 다루었죠. 그건 이때는 그냥 그야말로 컴퓨터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컴퓨터가 아주 일반화가 되고 개인들이 그 컴퓨터를 많이 이제 소유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 그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로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웠다면은 아레아 한글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주로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주로 많이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시기에 주로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는 컴퓨팅 교육이라는 용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변해서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그 학생들의 그 수준도 아주 높아지고 평소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이 컴퓨터 교육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 사고 교육이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었는데 최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냥 컴퓨팅 사고력이다. 이렇게 해서 컴퓨팅 사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논리적인 그런 능력, 그다음 분석적인 사고 능력 이런 거를 키우는 그리고 자기 주어진 맥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컴퓨팅 사고력과 함께 요즘 많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 그런 게 이제 IT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IT하고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전공들 또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제 IT 융합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순서는 먼저 컴퓨터 교육, 그 다음에 컴퓨팅 교육,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교육, 그 다음에 IT 융합 교육 이런 식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컴퓨팅 사고력과 IT 융합 교육은 약간 좀 더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컴퓨팅 교육과 컴퓨터 교육, 컴퓨팅 사고 요거 네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IT 융합 교육 그 내용을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좀 전에 말했던 컴퓨터 교육과 컴퓨팅 교육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컴퓨터 교육입니다. 컴퓨터 교육이 이거는 이제 저희 과가 컴퓨터 교육과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컴퓨터 교육이 맞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용어를 쓰는 것은 컴퓨터 이론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 또 그 컴퓨터 이론에 관해서 뭔가 또 중점을 두어서 할 때는 컴퓨터 교육 안에서도 이걸 또 컴퓨터 교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의 원리에 대한 이해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컴퓨터 구조나 알고리즘, 또 통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론, 컴파일러론, 또 운영체제, 그 다음에 HCI,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컴퓨터 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각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그런 이론을 깊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깊이, 이제 중등교육에서는 이걸 깊이 있게 가르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초창기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이 막 생겨났을 때 초창기에는 이런 내용을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다루었었어요. 근데 요즘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이게 컴퓨팅 교육을 넘어서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은 오히려 이제 대학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 깊이 공부하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등에서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디지털 미디어나 네트워크 원리에 대한 그런 이해를 이제 학교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 선생님을 통해서 뭐 요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뭐 몇 년도에 디지털 컴퓨터가 몇 년도에 최초에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컴퓨터 교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컴퓨팅 교육은,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한 작업의 효율적 처리, 작업의 효율적 처리에 관심을 두어서 교육 내용 대부분을 도구를 사용하는 법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OS 같은 거, 윈도우즈 사용법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 스프레드시트 사용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한 5년 선배, 이런 선배들은 주로 학교에 교사가 되어서 가서 주로 뭐 HWP를 가르친다든지 엑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커리큘럼을 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이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배웠고, 또 이제 웹 브라우저, 뭐 심지어는 뭐 인터넷이나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또 그런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법, 또 동영상, 사진 이런 거를 뭐 편집하는 법,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가르쳤는데,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는 교육을 컴퓨팅 교육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다음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인데,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이라는 그 용어는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인구 고령화 문제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도 배우게 되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요런 이 7가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 요런 그 개념이나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예를 들면 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때도 먼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잘게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순천시에 그러면 정말 고령 인구가 더 많을까? 정말 우리 주변에는 많을까? 이런 이제 문제를 다시 재정의하고 나누죠. 그런 다음에 정말 많은지 보려니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는 받아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관련된 기사나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가져와서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개념이나 방법, 스킬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석한 것들을 다시 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이나 또 더 깊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또 더 관련이 높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이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을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그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 그게 이제 컴퓨터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융합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컴퓨팅 사고력도 포함해서 좀 더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훨씬 더 그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전에 그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나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네 들고양이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법, 또 순천시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컴퓨터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전문가와의 협업,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융합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IT 융합 교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의 그 작동 원리, 또 그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 원리뿐만 아니라 도구로 쓰는 법, 그 다음에 그 주어진 환경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공용해서 쓰는 협업, 이런 능력이 전부 이제 포함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최종 결과물을 미디어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방법.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꼭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콘텐츠나 서비스나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바로 IT 융합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오늘 얘기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되는 4개의 컴퓨터 교육, 컴퓨팅 교육,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 IT 융합 교육, 이 용어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4개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교육, 초기 컴퓨터 교육 내용은 주로 컴퓨터의 원리였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이라는 말을 주로 쓸 때는 이건 4가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우에도 쓰지만, 어떤 컴퓨터의 원리를 교육할 때 주로 이제 컴퓨터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컴퓨팅 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쓸 때, 이거는 컴퓨터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 컴퓨팅 교육의 목적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목적이었다.
다음,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맥락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 이것을 기르게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 융합 교육이라는 것은 컴퓨터 작동 원리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도화된 문제. 그래서 이 IT 융합 교육에서는 때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좀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컴퓨터를 도구로 쓰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적 맥락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업을 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바로 IT 융합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듈 1 학습 환경의 변화,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에이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터랙션 에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인포메이션 에이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2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